안녕하세요. 뚜떡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5개월 만에 서핑이 성장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서핑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5년 차가 되는데요. 근데 5년 중에 제가 진짜로 서핑을 한 시간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라는 말은 제가 똑똑하게 서핑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해요. 일단 제 서핑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쭉 그동안 대학생 서퍼였고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는 저도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바다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2017년엔 제가 졸업 전시회가 있어서 한 1년 동안 아예 바다를 못 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서퍼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핑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서핑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마음만 엄청 앞서 있었어요. 저는 입문 6개월 차까지는 렌탈 롱보드를 탔었고요. 어느 정도 파도가 잘 잡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고 숏보드를 구매해서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6비트 6인치짜리 숏보드를 구매했는데 아주 부력이 좋은 보드였어요. 근데 이제 보드가 롱에서 숏으로 넘어갔으니까 패들링, 테이크오프, 파워 잡는 위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달라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개고생만 계속했어요. 알려주는 뭐 스승도 없었고 뭐 딱히 뭐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없었고 그래서 라인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기가 라인업인데 내가 맨날 타던 곳인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정말로 눈물 찔끔 나오게 뭐 고생도 해봤어요. 그리고 발리의 길 되게 잘 나는 파도 영상을 보면서 저거는 길이 잘 나니까 내가 되게 잘 탈 수 있겠다 해서 큰돈 들여서 발리에서 가서 오랫동안 타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되게 쉽게 익혀왔던 사람이어서 이 서핑이라는 스포츠는 왜 이렇게 안 늘고 어렵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입문 초기에 한 생각인데 징하게도 이게 작년까지 계속 이런 제 서핑 인생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작년 2월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포항에 위치한 포항 서프홀릭에서 서핑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비해 서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했으니까 되게 금방 늘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계속 바보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같은 샵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가 그날 탄 서핑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서핑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서핑을 한 번도 돌이켜본 적도 없었고 막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본 이후로 저도 그날의 파도, 그날 바람, 내 서핑을 정말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서핑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진 않아요. 가끔 하는데 그때는 조금 열심히 적었어요. 진짜 저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는 게 내 서핑을 한번 정말 분석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정말 좋고요. 지금 와서 제가 권태기가 오거나 뭔가 되던 기술이 안 된다라고 느낄 때 그 다이어리를 한번 딱 뒤적거려 보면은 하고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타고 있지라고 이제 까먹었던 것도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기억 서랍장 같은 거죠. 아주 좋아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리의 이해.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발리에서도 사람들한테 이제 티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전 정말 창피하지만 5년을 서핑을 해오면서 그 핀을 써야 된다는 거를 작년에 알았어요. 저는 입문하고서 롱보드를 내가 어느 정도 탄다고 자신할 때도 핀턴을 구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레일턴, 약간 기울여서 오른쪽 가고 기울여서 왼쪽 가고 그러니까 컷백을 못 하는 거예요. 컷백을 하려면 핀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컷백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숏보드에서도 똑같이 그냥 막 기울여서 타는 그런 서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핀을 밟을 줄 모르면 숏보드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잠깐 일주일 정도
포항에서 가을에 에폭시 롱보드를 탄 적이 있는데 그 롱보드로는 꼭 핀을 써야 된다는 거를 그때쯤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핀턴을 구사하려고 막 연습하다가 이제 다시 숏보드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타보게 됐는데 이게 훨씬 예전보다 제가 컨트롤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정말 기술이 다이나믹해진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가 막 롱보드 타니까 너는 다시 숏보드로 못 돌아온다. 롱보드 그렇게 타면. 근데 제가 막상 숏보드 돌아오니까 엄청 이제 더 잘 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많이 놀라셨어요.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롱보드를 탄 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원리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롱보드 제끼고 숏보드로 바로 입문하면 안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로 비추해요. 저처럼 애매하게 막 4년 타고 개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면 롱보드로 최소한 컷백은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그 컷백도 막 이상하게 애매한 자세로 컷백 한다는 쳐주지 않아요. 진짜로 핀을 밟아서 정확하게 그 보드 자체를 컨트롤하면서 속력 유지해서 계속 파워전 찾아서 컷백하는 거. 이 정도는 돼야 숏보드로 넘어와서 뭔가 정말로 보드를 다룰 수 있어요. 아니면 어거지로 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 쇼트 타고 계신데 잘 안 는다 하시는 분들 롱보드 한번 타보세요. 롱보드로 내가 컷백을 할 수 있는지. 컷백 제대로 못 하시면 다시 롱 좀 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서핑 그 프로 선수들의 영상을 전혀 안 봤어요. 존존이고 뭐 믹패닝이고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 똑같이 타고 있는데 쟤네가 뭐 구분도 안 됐어요. 저 사람들이 구분도 안 됐어요. 내가 타는 바다에서 내가 바로 배울 사람이 없으면 그런 영상이라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세로 파도를 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속력을 내야 하는지 이런 정답이라 하긴 그런데 그런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포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서 좀 자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프로서퍼들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돌려봤어요. 유튜브 통해서. 심심할 때마다 그 서핑 영상을 틀어놓고 진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제가 타는 바다 환경과 비슷한 뭐 스몰 웨이브나 좀 차피한 웨이브 이런 데서 타는 영상도 많이 보고 대회 영상이 아니고 프리서핑 영상들도 막 찾아서 엄청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는데 나중 되니까 그 서퍼들만의 스타일이 좀 구분돼서 보이더라고요.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건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 영상을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0.1배속 이런 식으로 느려가지고 아주 느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 가기 전에 차 안에서 그 영상을 미리 보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 전날에 보면서 제가 일어나서 지상에서 자꾸 따라해요. 그 자세를. 그리고 물론 입수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막 저보고 웃어요. 제가 막 바텀턴 자세 따라하고 턴 치는 동작 연습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옆에서 낄낄대는데 그냥 저는 연습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뭔가 좀 더 생각하면서 탈 수 있는 내 목표치를 설정하는 느낌이라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냥 보고 즐기시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서핑 시야가 트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내가 오늘 캐치 못했던 그런 포인트가 내일 보면 또 여기서 어깨가 이만큼 내려갔었나?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거였나? 하면서 막 보여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다에서 패닉, 그러니까 막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타는 게 아니고 목표를 하나 딱 정해서 그걸 실현하도록 계속 트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오늘의 목표를 파도를 기다리면서 계속 곱씹고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도해보는 거. 그리고 작은 파도라고 해서 막 작은 파도 안 타,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것도 되게 열심히 잘 쪼개서 알뜰살뜰하게 타고 큰 파도에서 무섭지만 좀 대차게 말리는 게 제가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원래 아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발리에서 실력이 많이 는 줄 아시는데 제가 사실은 제 서핑의 터닝 포인트는 포항이었거든요. 포항에서 이제 했던 그 1월 달에 제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때 정말 파도가 발리보다 훨씬 좋게 들어왔고 거의 한 달 내내 정말 좋은 파도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샵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항상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 돌아볼 수도 있었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몇 번 제 영상을 되게 자주 찍어줘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분석해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밤마다 심심하면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서핑 영상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연습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스무스타를 이용해서 밤마다 지상 연습 스케이트보드도 되게 많이 타고 출근하면은 시간 나면은 계속 보드 타고 놀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일을 안 한 것 같네요. 일단 포항 파도가 조금 되게 좀 차분히 깨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면서 차분히 타기 되게 좋았어서 되게 금방 좀 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영상을 보면은 아직 보드 컨트롤이 미숙한 게 보이고 레일을 전혀 쓰질 못해요. 물론 지금도 엄청 잘 쓰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 썼어요. 네, 하지만 그때 제가 업다운만 칠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바텀에서 탑을 딱 쳐서 돌리고 내려오고 다시 또 바텀을 또 탑 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타본 게 처음이고 정말 거의 한 단계가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완전히 계단이 쫙 올라간 느낌으로 성장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보드를 PU 보드에서 에폭시 보드로 바꾸게 됐고 그 보드를 바꾸고 얼마 안 돼서 발리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새 보드에 적응을 하게 됐는데 한 달 정도는 굉장히 방황했어요. 길이 되게 잘 나고 친절한 그 포항 파도만 타다가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 클로즈가 되게 빠르고 경쟁도 사람도 엄청 많고 이렇게 마음만 급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타는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못 탔어요. 발리 처음 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 바빠서 못 봤던 이제 다이어리를 한 번 다시 또 딱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탔는지 다시 보고 아 이렇게 탔었지 하고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고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게 파도 탓하는 거거든요. 막 저는 솔직히 꾸따 파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꾸따 파도가 제일 어려운 파도예요. 리프 포인트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일정하게 깨지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도 있고 힘도 좋고 하니까 서핑을 잘 못해도 막 업다운이 되는 것 같고 속력이 되게 잘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꾸따는 좀 말랑말랑한 편이기도 하고 덤프기도 있고 막 일정하지 않게 파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간만조에 따라서 막 피크가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파도 볼 줄 모르면 일단 라인업을 잘 못 보고요. 파도 잡지도 잘 못하고 타서 속력을 못 내요. 왜냐면 컬이 완만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연습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꾸따라 생각해서 꾸따 파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오면은 꾸따는 무조건 파도가 구리고 싫고 급이 낮은 파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면 답답해요. 그런 거 없고 정말 다 좋은 파도고 다 좀 열심히 좀 재밌게 긍정적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정말 도움됐던 거는 제 같이 서핑하는 인스트럭터 친구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줘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가끔씩 인스트럭터 친구들이랑 같이 타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테이크오프한 자세를 보고 너 뭔가 다리 끌어올 때 방법이 약간 이상하다 하면은 그날 고치고 그날 다음날 확인받고 그리고 속력 낼 때 뭐 이렇게 해봐라 턴 칠 때 어디를 더 봐라 그리고 좀 더 몸을 팍킥 써라. 예를 들어 나는 힘을 충분히 주고 돌린다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살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네들이 말해주면 더 세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게끔 옆에서 자꾸 도와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현지 친구들한테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더 잘 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정말 진지하게 같이 토론해주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주니까 발리에서 이제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세요. 인스트럭터 친구들에게 정말 잘 알려줍니다. 저희 샵 친구들 정말 잘 알려줘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숏보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본인 실력에 만족하지 말고 프로 서퍼들의 자질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 실력에 만족하면서 고집을 가지면 정말 안 고쳐져요. 그리고 비슷한 상대에게 조언을 듣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서퍼로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받는 조언이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히려 제 자존감을 낮추고 기분만 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숏보드 서탄 서퍼들이랑 서핑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조언 같은 것도 거의 잘 해주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해드리지만 보통은 제가 뭐라 해도 본인 고집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실력의 상대보다 좀 더 잘 타는 분한테 조언을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잘 탄다 생각하시고 내 위에 상대는 없어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내가 파도를 잡았을 때 보드가 너무 흔들거린다. 아니면 내가 일어났는데 속력이 잘 안 난다. 파도를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면 파도가 빠져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라이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단 마음을 여시고 그냥 라인업에서 즐겁게 타고 계신 그냥 대부분의 숏보더 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레벨일 경우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업다운도 하고 바텀턴 정도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 탑턴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진짜 와 이 사람은 정말 잘 탄다, 이 사람처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타시는 분한테 조언을 받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으면서 와닿게 모든 걸 이렇게 와닿게 조언을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전혀 거부감 없이. 근데 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제가 생각한 서핑이 급성장하게 됐던 요인 5가지는 첫 번째, 그날의 서핑을 영상 또는 일기를 통해 복습한다. 아주 세세하게 팔의 방향, 무릎의 각도, 힘의 위치 등등 모든 부분을 분석한다. 2번, 롱보드를 겸해서 타면서 서핑의 원리부터 깨우친다. 3번, 프로 서퍼들의 영상을 아주 느리게 반복해서 보면서 지상에서 몸으로 따라한다. 4번,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지상에서 상체 로테이션 연습을 반복한다. 5번, 권태기가 왔을 땐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다잡는다. 6번, 본인이 인정하는 실력의 상대에게 조언을 구한다. 여튼 제가 처음 도전하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 영상이라 말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서핑 꿀팁만 요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봐요.